자다 깼을 때 왜 자다가 입마름 때문에 잠 깬다. 나 화장실 가느라고 잠 다 깼다. 근데 깨고 나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. 우리 50대, 60대가 모이면 사실 불면증이 큰 이슈입니다. 자다 깨나서 수면제 없이는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이게 참 걱정이다라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아요. 근데 저도 참 공감이 됩니다. 옛날에는 베개만 머리에 대기만 하면 잠이 들었는데 요새는 좀 새벽에 종종 깨나곤 합니다. 환자분들 중에서도 피곤하고 졸린데도 나 잠 잘 못 자고, 아니 간신히 잠들었는데 뭐 3-4번씩 깨고, 특히 심하면 깨고 나서 다시 잠을 못 잘 정도도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. 쉽게 잠들기 힘든 것만 불면증이냐? 아닙니다. 새벽 3-4시쯤에 깨는 새벽 불면증도 있어요. 불면증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잠들기 어려운 입면장애, 그것 말고도 잠들고 나서 자주 깨는 수면 유지장애, 또 너무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는 조기각성장애,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. 사실 잠자다가 깨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, 자다가 깨는 게 반복되고 또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, 이게 문제입니다.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새벽 불면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데, 첫 번째 스트레스입니다.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요. 신체가 긴장되고 이 뇌를 깨우는 각성 호르몬이죠. 콜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새벽에 자주 깨는 여러 가지 수면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. 두 번째는 소화기의 문제일 수 있어요.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위나 식도로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증, 이런 것들은 위산도 함께 넘어오잖아요. 그래서 가슴 쓰림이라든지 식도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. 가슴 통증, 이런 불편한 증상 때문에 새벽에 잠에서 자주 깨어나는 거죠. 세 번째로는 자율신경 실조, 들어보셨어요? 어떤 환자분이 자다가 자주 깨는 것 때문에 여기 내원을 하셨는데, 본인은 자다가 깨는 그 증상 말고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갖 증상이란 증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,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이상은 없다. 근데 본인은 소소하는 게, 머리는 난 너무 만져보기만 해도 너무 후끈후끈 뜨겁고, 손하고 발, 아랫배는 너무 차갑다, 소화가 안 된다, 입 마른다,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 초조, 잠이 잘 안 온다. 이런 분들 어깨 만져보자면 어깨가 돌덩입니다. 그리고 긴장을 잘해요. 심장이 갑자기 벌렁거리기도 합니다. 겁이 나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정상인데, 잠을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온몸을 마치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무겁다,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까 정신과 가봐라, 이런 얘기 듣고 그래서 내원하셨던 분이세요. 지금 말씀드린 증상 말고도 이 구강 자결감이 너무 심하고 입마름, 소화불량이 함께 항상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바로 이런 경우에 체크해 봐야 될 게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. 소심하고 예민한 체질에 많아요. 스트레스가 이렇게 지속이 되잖아요. 그럼 자율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. 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과흥분이 돼서 심장은 두근거리고 혈압 오르고 혈당 오르고 두통, 어지럼증 생기고, 일단 뇌신경이 과흥분이 되잖아요. 불안, 우울, 잠 못 자고, 머리 만져보면 뜨겁고, 얼굴은 더운데 손발은 찹니다. 반대로 이 부교감신경이 관장하는 이런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. 그래서 위염, 소화불량, 잘 체하고 답답하고, 복부팽만, 설사, 변비, 전립성 비대증,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됩니다. 이 새벽 불면증으로 자다 깼을 때 난 다시 잠들고 싶다,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. 이 행동을 하잖아요. 그럼 한마디로 나의 뇌가 수면 모드에서 각성 모드로 옮겨지는 그런 행동이거든요.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. 첫째로 안 좋은 게 바로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시간 확인하시는 겁니다. 이거는 각성 모드로 들어가기 제일 좋게 만들어요. 자다가 중간에 깼을 때 시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자지 못하면 어떻게,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잠을 깨게 만듭니다. 중간에 깨서 이렇게 시간을 확인하게 되면 나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몇 시간 안 남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불안감이 몰려오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시간 확인할 때 시계 안 보고 대부분 어때요? 이 스마트폰으로 봅니다.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간만 확인하나요? 아니잖아요. 알람이 와 있으면 알람도 확인해 보기도 하고, 아니 갑자기 생각난 어떤 것을 또 뭐 검색해 보기도 하고,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잠을 깨게 만듭니다. 카톡이 왔어요. 비행기 모드인데 왜 카톡이 오지? 그러니까 창밖의 어두움 정도를 보시고, 아직 해가 뜨려면 시간이 꽤 남았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려고 일부러라도 습관을 그렇게 들이십시오. 수면 심리학자죠, 마이클 브루스 박사가 긍정의 마음으로 자기 암시하기, 눈 떴는데 새벽 4시다, 아이고 어떡해, 대신에
앞으로 3시간이나 더 잘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런 말을 매번 듣는 것은 너무 상투적이고 좀 너무 진부한 조언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이 방법이야말로 여러분 진부해 보이지만 효과가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. 꼭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. 두 번째, 목마르면 물 마셔야죠. 그런데 이때도 좀 살살 마셔라.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행동 하지 마세요. 실내가 건조하고 입을 벌리고 잔다면 입안이 말라서 잠이 깨기가 쉬워요. 하지만 중간에 깨서 이게 물 마시는 행동은 신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잠들었던 장기를 깨우게 되는데요. 그런데도 나는 꼭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다. 그러면 한 모금 정도만 가볍게 머금고 온 입안을 충분히 적신 후에 천천히 삼키십시오. 세 번째, 일어나지 마십시오. 그런데 일어나야 된다면 일어나셔야죠. 하지만 이때도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거 금물입니다. 내가 설령 눈을 뜨고 잠이 깨더라도 잠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. 왜냐? 한번 신체 활동 시작하잖아요.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.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신체로 펌프질해서 내보냅니다. 심박이 올라가겠죠. 우리가 심장 박동을 낮게 유지해야지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깼다가 수면 모드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횡격막 호흡 해보십시오. 이 횡격막 호흡은 말 그대로 횡격막을 이용하는 호흡이거든요. 스트레스를 줄이고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가슴과 배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이때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팽창되는 것을 느끼십시오. 천천히 숫자를 세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깨, 가슴이 들썩거리면 안 됩니다. 오직 배만 풍선 부풀듯이 배로만 호흡하시는 겁니다. 나 더 자세히 알고 싶어? 그러면 H로 검색하시는 거 아시죠? 모든 궁금한 단어 앞에 H로 검색하십니다. H 횡격막 호흡 검색하시면 자세한 방법 알려드렸어요. 두 번째, 점진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기입니다. 침대에 누운 상태로 우리가 심호흡을 하면서 근육을 하나씩 이완하세요. 힘을 쫙 빼는 겁니다. 근데 여기도 요령이 있어요. 어떤 요령이냐? 일단 뇌에서 가까운 근육부터 전원을 끄는 것처럼 천천히 힘을 빼 나가시면 됩니다. 얼굴, 어깨, 팔, 손끝, 엉덩이, 허벅지, 종아리, 발목, 발끝 이 순서대로 힘을 빼나가시면 됩니다. 나는 힘이 안 빠져요. 어떻게 힘을 빼요? 힘 빼는 거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냐? 오히려 힘이 안 빠지는 부위에 힘을 꽉 주세요. 예를 들어서 어깨에 힘이 안 빠진다. 그냥 힘 빼라고 하면 안 되는데 힘을 꽉 줬다가 딱 빼잖아요. 힘이 빠집니다. 아셨죠? 주의할 것은 움직이는 활동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명상하는 것처럼 멍 때리면서 온 몸을 이완시켜 주시면 됩니다. 오늘부터 이거 실천해 보셔서 푹잠 한번 자보시자고요. 오늘도 채널 H와 함께 해밀리 하세요.